인간 실격. 세상과 인간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 도무지 알 수 없는 요조는 자신이 가진 세상에 대한 관념과 모든 사람들의 관념이 다른 것에 대한 불안함에 괴로워한다. 하인들의 추악한 성추행에도 그는 부모나 경찰에게 호소해도 이해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괴롭고 서글픈 진심을 말하지 않기로 한다. 극도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럼에도 사람을 단념할 수가 없어서 그에 대한 마지막 구애로 익살의 가면을 쓴 광대짓을 하게 된다. 계산된 익살스러움으로 광대짓을 이어가던 요조는 중학생이 되었고 자신의 행동이 일부러임을 동급생 다케이치에게 간파당한다. 주변 사람을 속여왔다는 것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이에 다케이치를 예의주시하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친절하게 대해준다. 이 일을 계기로 폭로당하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요조는 어느 날 다케이치와 함께 고흐의 자화상과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보며 도깨비 그림이라 칭하고 광대짓 따위로 얼버무리지 않는 타인의 기대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본대로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지시로 미술학교 진학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하고 도쿄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게 된다. 학교에 잘 나가지도 않고 화실에 대생 연습을 하러 다니던 요조는 호리키라는 6살 연상의 미술학도를 만나게 되고 그와 친구가 되어 술과 담배, 창녀와 전당포, 좌익사상을 배우게 된다. 호리키와 노는 것은 광대짓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창녀들은 어떤 계산도 없는 호의를 베풀어 불안과 공포를 잠깐씩 잊게 했다. 그러나 그의 방탕한 생활은 아버지의 지원이 끊기자 끝이 나고 형 누나가 붙여주는 돈으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 무렵 쓸쓸한 느낌이 드는 카페 여정업원 스네코를 만나 행복한 해방감을 맛보지만 그 행복조차 겁이 났던 요조는 카페의 발을 끊기로 한다. 몇 달 뒤 호리키와 술을 마시다 돈이 떨어지자 무일푼으로 스네코가 있는 가게로 향한 요조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시고 스네코와 죽음에 대해 얘기한다. 그날 오전 다방에 가서 계산을 하다 동전 세 입밖에 없는 처참한 감정을 느끼고 그날 밤 스네코와 함께 바다에 뛰어든다. 혼자 살아남은 요조는 자살방조죄로 잡혀갔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나고 이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쫓겨나게 된다. 아버지의 신복이었던 일명 넙치라고 하는 시부타의 집에서 지내며 고향에서 묻혀오는 돈으로 근근히 지내던 요조는 앞으로 어떻게 살 작정이냐고 빙빙 둘러 말하는 넙치의 말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호리키에게 자문을 구하겠다는 쪽지만 남기고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된다. 실은 고향에서 진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요조의 의중을 떠본 것이다. 갈 곳이 없던 요조는 불청객이 되어 호리키의 집으로 찾아가고 거기서 잡지사 기자인 시즈코를 만나게 된다. 시즈코가 사는 고엔지 아파트에는 시게코라는 5살 딸아이가 같이 살고 있었고 요조도 기거하게 된다. 시즈코가 알아봐준 만화 일거리로 돈벌이를 하게 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아빠라고 불러주는 시게코에게서 위안을 얻고 있던 요조는 진짜 아빠를 갖고 싶다는 말에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는 듯한 충격을 받는다. 어느 날 호리키가 찾아오고 오입질을 그만두라는 것을 시작으로 세상 사람들이 요조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훈계를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일까 생각하다 문득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네가 호리키가 용서하지 않는 거라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란 개인이 아닐까 하는 사상 비슷한 걸 가지게 된다. 그 생각을 가진 뒤로 다소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 요조는 음주가 늘고 무절제한 주정뱅이 생활을 한다. 전당포에 시즈코의 물건을 팔아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때 시즈코와 시게코의 행복해 보이는 대화를 들은 요조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도망치듯 교과실 근처 스탠드바에 눌러앉게 된다. 그리고 요조는 깨닫게 된다. 단지 세상은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며 그때그때의 싸움이며 이기는 것 말고는 목숨을 부지할 방법이 없다. 인간은 결코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거대한 바다가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끼리의 단판 승부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저것 눈치를 보며 한없이 배려하는 일 없이 어느 정도 뻔뻔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운 요조는 점점 세상을 경계하지 않게 되었다. 외설적인 그림을 그리고 술에 찌든 생활이 1년이 넘었을 즈음 바 맞은편 담배가게에서 일하는 18살쯤 되는 요시코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요조에게 술을 끊기를 권한다. 스스로 구제불능이라 여긴 요조에 대한 요시코의 믿음은 실로 엄청나서 그 거룩한 빛을 잡고 싶어진 요조는 요시코와 결혼하게 된다. 술을 끊고 만화 일에 몰두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요시코와 함께하는 매일이 즐거워진 요조는 점점 인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즈음 호리키가 집에 방문한다. 술을 마시며 죄의 반니어가 무엇인지 논하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술을 가지러 간 호리키의 부름에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가끔 요조의 그림을 사가던 남자에게 요시코가 겁탈당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 모습을 본 요조는 옥상으로 도망치고 그날 이후로 사람을 한없이 의심하게 되어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게 된다. 그리고 신에게 묻는다. 신뢰가 죄더냐? 진정, 무고한 신뢰는 죄의 원천이더냐? 요시코의 무고한 신뢰는 요조가 일찍이 동경해오던 것으로 그녀가 겁탈당했다는 사실보다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는 그 남자를 믿었을 뿐인 요시코의 가련한 신뢰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그것이 그를 괴롭게 만들고 그때부터 새치가 나기 시작한다. 그의 말, 술에 취해 귀가한 요조는 설탕물을 마시려 설탕을 찾다가 치사량이 넘는 수면제 상자를 발견하고 자살 기도를 한다. 3일 만에 깨어난 요조 앞에는 넙치와 바의 마담이 서 있었고 요시코와 헤어지고 싶다고 말한다. 여자가 없는 데로 가고 싶다는 요조의 말에 넙치는 비웃듯이 그러겠다 대답한다. 술에 절어 지내던 요조는 어느 눈 오는 길거리에서 첫 번째 각혈을 하게 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약국을 찾아 들어간 그는 약국 여주인이 자신과 같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서 있다가 도망쳐 나온다. 요시코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 이튿날 두 번째 각혈을 하게 되자 다시 약국을 찾게 되고 알코올 중독이니 술을 끊으라며 갖가지 약과 최후의 수단으로 모르핀 주사약을 처방받는다. 술을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요조는 모르핀 주사를 놓았고 불안, 초조, 수치심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만화 일에도 몰입하게 된다. 그만큼 모르핀 주사에도 중독이 되어버린 요조는 말리는 약국 주인에게 키스하거나 우는 신용을 하면서까지 약을 구한다. 약이 없으면 버틸 수 없게 되어버린 요조. 고향의 아버지께 편지를 쓰지만 답은 오지 않고 그 때문에 상태는 더 나빠진다. 한참이 지나 호리키와 넙치가 요조를 찾아와 요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그 자비로운 모습에 모든 의지와 판단을 잃고 두 사람의 말에 따르기로 한다. 폐결핵 요양원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사실 정신병원이었고 그곳은 환자도 간호사도 실로 여자는 한 명도 없는 곳이었다. 죄인을 넘어 정신병자가 된 요조. 한순간도 미친 적이 없다지만 이 병원에 들어온 사람은 미치광이인 것이다. 신에게 묻노라. 무저항이 죄더냐. 판단도 저항도 잃고 자동차에 올라 여기로 왔고 정신병자가 되었다. 여기서 나가더라도 폐인이라는 각인을 이마에 새겨야 한다. 인간 실격. 그는 완전히 인간이 아닌 것이다. 석 달쯤 지났을 때 큰형님이 넙치와 함께 병원으로 찾아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도쿄를 떠나 시골에서 요양생활을 하라고 한다. 요조의 가슴 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그립고도 두려운 존재였던 아버지. 그가 떠나자 고뇌할 능력조차 잃고 그야말로 폐인이 되었음을 느낀다. 바닷가 온천마을. 육순이 다 된 하녀와 요양을 시작하고 3년 남짓되는 시간 동안 하녀에게 몇 차례 겁탈을 당하기도 하고 부부싸움 같은 것도 하며 지냈다. 한 번은 하녀에게 칼모틴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해모노틴을 사와서 간밤에 고생을 치르고는 그저 후후 웃어버린다. 이제 요조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다. 그저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그가 살아온 아비규환의 인간 세계에서 오직 하나,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 그것뿐이다. 그저 모든 것은 지나간다. 흰머리가 눈에 띄게 많은 그의 나이는 올해로 27이다. 이 책은 치욕 많고 부끄러운 생애를 보낸 주인공 요조에 대한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이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좌익운동에 열중하며 겪은 계급에 대한 혼란, 여자와 동반 자살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일, 여성 편력 등등이 그러하다. 인간 실격에는 주인공 요조를 비롯해 여러 명의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어릴 적 다케이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남자들은 요조의 인생을 나락의 길로 빠뜨리는 궁극적 상황을 만들고 여자들은 그에게 위안을 주지만 그와 동시에 지독한 패배감을 맛보게 하는 역할로 묘사가 된다. 소설 내용 중에 희극명사, 비극명사 알아맞히기 놀이가 나오는데 각 인물에 빗대어 설명하면 이렇다. 다케이치는 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하게끔 마음먹게 한 인물이다. 아버지는 비, 화가의 꿈을 적게 만들었으며 요조의 두려움과 고뇌 속에는 늘 아버지가 있었다. 넙치는 비의 비호감. 동반 자살 이후 고향에서 지원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요조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으며 요조를 위하는 척 늘 그를 깔보고 있었다. 호리키는 대비극. 요조에게 술과 담배, 창녀를 알려주었으며 요시코가 겁탈을 당했을 때 먼저 상황을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요조를 불러 그 모습을 보게끔 만들었다. 스네코 히에서 비. 요조가 만난 사람 중 유일하게 좋아했던 궁상맞은 여자. 그러나 동전 세니페의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동반 자살을 하게 된다. 시즈코 히에서 비. 그녀는 아파트에 딸과 같이 지내며 얼핏 가족 같은 모습을 갖추지만 모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자신이 낄 수 없다고 판단한 요조는 도망친다. 요시코 히에서 비. 거짓 모르는 순결함이 주는 환락에 결혼을 하게 되지만 되려 그녀가 가진 착한 성품으로 무고한 신뢰가 더럽혀지자 그녀를 의심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 자살 기도까지 하게 된다. 약국 여주인 히에서 비. 첫눈에 서로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 그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녀가 최후의 수단으로 권한 모르핀 주사에 중독이 되어 정신병원에 가게 된다. 요조, 그는 왜 인간 실격인가? 애초에 세상은 그를 실격된 인간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스스로가 그렇게 명명했을 뿐이다.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는 물음에 양자택일의 선택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자신을 맞추고 순응하는 방법밖에 모르고 살았다. 인간은 결코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고 노예조차 그 나름의 비굴한 안갚음을 하는데 그는 거부하는 것이 무서웠고 주변의 무례함에 화를 내야 할 때 내지 못해서 스스로를 망쳤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병원이든 시골로 요양이든 가게 된 것이다. 너무나도 쉽게 복종해버린 것이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거대한 공포를 느낀다라는 것이 그에겐 커다란 약점이기도 하지만 모든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망가진 것을 되돌릴 용기는 없고 한없이 망가진 채로 손을 놓아버린다. 자신이 머물다 간 곳이 어떻게 되든 그의 안중에는 없다. 그런 그가 자신밖에 모르는 놈인지 마음이 너무 약한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에서 나는 불쾌함마저 느꼈다.
이 소설을 10대나 20대에 읽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의 음울함에 눈물 지었을지, 그가 안타까웠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다. 분명 내게도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주변 눈치 보기에 바빴고 같은 나이에 동등한 입장의 반 친구일 뿐인데도 혹시나 이상하게 보일까봐, 밉보일까봐 그게 그렇게 겁이 났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일희일비의 시절이 그저 애초롭다. 혹은 기특하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상처있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다.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그 순간엔 내 인생 전부 같은데 지나고 보면 순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 감정에 제대로 맞서는 것이다. 세상에든 인간에게든 복종하지 않고 자신만의 인간다움으로 곧게 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